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022학년도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별로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대학교를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대학별로 분석을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분석을 했죠.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상북도, 남도 또는 전라남도, 북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전체 지역별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점들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대학별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하고요. 2021학년도에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어진 학교들이 있어요. 아직 미발표되어진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순서로 해서 쭉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 그 다음에 이제 강원, 경북, 경남, 전라도 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 핵심 되어지는 메이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좀 더 빨리 내용을 좀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입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올해 반드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아주대학교의 전형 방법과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대학교는 전형 방법과 모집 인원에 있어서 전년도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죠. 모집 인원도 전년도에 20명, 올해 2022학년도 20명을 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식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어요.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과탐은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6에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과대학 입시에서의 경향은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넓어지고 있죠.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줄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게 되었고, 대신 수능 최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겠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1단계 통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1단계 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학생 수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최종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입시의 경향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보다 2022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들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내신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내신에 장점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내신의 불리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불리한 점들을 다른 활동이라든가 서류 준비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모집 인원은 20명이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인정이 되어지는 자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이 30%고 1단계 배수는 약 3배수 정도를 배수로 두고 있습니다. 면접일은 전년도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에 12월 13일 월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반영합니다. 올해 특히 이제 자소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학생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면접평가에서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윤리의식 등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고 면접 시간은 약 2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면접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1차 합격자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면접 강의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아주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20분이면 2개 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의 방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류 확인 면접과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하나의 방에서는 상황 면접을 진행하겠죠. 제시문을 두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소양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게 되는 면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의 완화,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대학교 의예과에 입시에서 올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고 해서 꼭 유리한 점이 있거나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시 상황, 스펙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주대학교의 학생부 등급과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대학교만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대와 유사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를 미만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주대를 아주화를 비교할 때는 아주대와 가천대를 서로 비교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와 아주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의 모집 인원 20명, 아주대의 모집 인원 20명이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동일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모집 인원이 5명을 뽑느냐, 10명을 뽑느냐, 20명을 뽑느냐, 또는 30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선발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적으면,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10명 이하가 되어지면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으면 교과 중심으로 선발할 것이냐, 활동 역량 중심으로 선발할 것이냐, 흔히 말해서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뛰어난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으로 선발할 것이냐, 아니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선발할 것이냐의 평가 방식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2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되어지면 비교적 많은 모집 인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다가 지역인재 전형이라든가 뭐 전형들이 세분화되어지다 보면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들이 많죠. 의과대학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20명은 비교적 많은 인원이다. 결국은 20명은 뭐냐면 그 선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2개의 평가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사고 중심의 활동 역량 중심의 학생들 선발 방식과 내신 교과 성적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30명 안에서 특정 고등학교의 학생들, 특정 지역의 학생들, 특정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만 몰아서 뽑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자, 특히 우리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각 대학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 학생들의 선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 어떤 고등학교 또는 재수생과 그 다음에 재학생의 비율들을 공지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이런 지역적인 부분이나 고등학교 유형들을 고려하여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모집 인원이 20명, 모집 인원 30명 내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그거는 대학의 방침이기 때문에, 대학만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공지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입시의 경향으로 보게 되어질 때 20명의 모집 인원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중심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과 활동 역량이 강한 우수성이 있는 학생의 선발 비율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하위의 자료를 보시게 되어지면 내용을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에 2020년도에 경쟁률이 24.9대 1에서 2021년도에 33.00대 1, 33.3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거기에 비해서 아주대를 보면 28.70대 1의 경쟁률에서 23.35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항상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으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학식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모든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원서를 써요. 모든 분들은. 그리고 직관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전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지, 그 전년도, 다시 말하면 2개년도나 3개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 나타날 현상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틀림없이 2021년도에 가천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점들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원서 지원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고, 아주대학교 28.70대 1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을 꺼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낮아졌고, 아주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사실상 매우 불리한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전년도에 상승폭이 하락폭으로 경쟁률이 떨어졌고, 여기에다가 수능체제가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더 쉬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얘기하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가천대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2019년도에 55%, 2020년도에 90%, 2021년도에 70%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아주대학교는 충원율의 발표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80에서 100% 정도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가천대학교는 교과 성적이 평균이 2.2, 2.2, 2.6 정도의 평균 성적이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교과 평균이 2.34, 그 다음에 2.56, 2.13 정도의 교과 성적의 평균을 가지고 있어요. 저 정도의 교과 성적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 정도의 의대를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의대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아시죠. 조금만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2.2나 2.34 정도의 평균 내신 성적의 의미,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역량 중심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 부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신 성적이 1.6 정도 돼. 그러고 보니까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니까 2.3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지니까 충분히 교과 성적으로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학교, 가천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이 높은 교과 평균 성적, 낮은 성적이겠죠. 낮은 평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의 유형이 어떤 중심으로? 활동 역량 중심으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 활동 역량이 우수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가천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두 개를 비교하시면 가천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동일하다고 했죠. 20명의 모집 인원. 이 20명의 모집 인원이 갖는 의미가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5명이야 10명이야. 그럼 사실은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없고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다양하게 진행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모집 인원이 커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평가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고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도 다양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면 2019, 2020, 2021년도에 최고 평균 최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가천대학교는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지지 않고 단지 평균 내신 성적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2.20, 2.20, 2.60 정도의 성적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대의 자료를 보시게 되어지면 가천대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주대를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합격생의 최고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이 1.30, 2020년도에는 1.26, 자, 2021년도에는 1.18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019, 2020, 2021년도 가면서 합격생의 최고 내신 성적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최저 점수를 보게 되면 최저 점수를 2019년도에 최저 학생부 등급은 4.13. 자, 2020년도에는 3.96.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3.12죠. 그러면 합격생의 학생부 최저 성적은 2019, 2020, 2021년도가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쵸? 결국은 뭐냐면 최고 점수도 올라가고 있고 최저 점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결국 점수폭이 좁혀지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아주대학교의 첫 번째 학생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18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4명이나 5명 정도의 비율 내에서 내신 성적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 아주대학교를 무조건 생각할 때 아주대학교는 활동 역량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 왜?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주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20명이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명의 인원은 결과적으로는 선발하는 학생의 유형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있어요. 최고점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주대에 합격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최저 점수의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활동 역량의 중심이 되어지는 자사고 학생들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대학교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평균 내신도 전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2.56 정도의 내신에서 평균 성적이 2.13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2022학년도에 아주대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서 4개 영역 등급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지면 결국은 1단계를 합격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내신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아주대가 종전까지는 어떤 학교라고 봤냐면 활동 역량 중심의 학교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만 유리한 학교라고 봤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 뽑히는 대학이라고 봤다. 라고 한다면 2022학년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일정 정도 되어지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천대와 아주대를 비교했었을 때 가천대는 경쟁률이 최고치를 찍었죠. 2021학년도에.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대학교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주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의 6, 그 다음에 2과목 평균에 자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사실 높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아주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수능 최저가 높아. 그러니까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쉬워.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의 원서를 쓴다는 것은 본인들이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아주대학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약 35%의 충족 비율이 나와요. 높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대학이 의대보다 치대나 약대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왜? 의대가 아니라 치대나 약대를 쓴다는 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교과 성적에 약점이 있거나 활동 역량에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치대나 약대를 쓰는 거죠. 내가 내신 성적도 좋아, 비교과도 좋아, 수능 최저도 높게 충족할 수 있어. 그런데 누가 치대나 약대를 써? 물론
치대나 약대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의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는 치대나 약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특히 아주대의 상황은. 치대나 약대는 대부분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왜? 치대나 약대를 쓰는 학생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걸림돌은 결국 뭐냐면 수능 체제 미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대학교, 이화여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약 30% 정도의 충족 비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낮아지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정도의 학생들이 어디를 쓸 수 있냐면 아주대와 이화여대와 고려대를 같이 원서를 쓸 수 있겠죠.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거나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지향할 수 있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를 가지고 있다면 인하대나 이화여대나 아니면 고려대를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또는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나 단국대 천안 또는 카톨릭 관동대 같은 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교과 중심의 전형의 학생들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심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원서 지원의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의 6에 2과목 평균을 요구하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 낮지 않은 높은 수능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년도의 수능 체제에 비해서 완화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원서를 쓰냐면 활동 역량 중심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냐면 아주대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천대에서 아주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는 경북대를 쓰시면서 아주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쓰면서 아주대를 원서를 쓰거나 연세대학교 미래에서 아주대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서 특히 경북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경북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의 2개의 면접 일자가 12월 12일로 면접 일자가 동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서를 썼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졌다? 경북대학교가 서류평가 100%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쉬워졌죠. 어찌 보면은 결과적으로 활동 역량 중심으로 원서를 쓰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대학교 수능체제 낮아져, 경북대학교 수능체제 낮아져,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 천하의 면접 일정이 겹쳤었는데 경북대학교가 면접을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 역량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아주대, 가천대, 경북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또는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까지 해서 6개의 원서 지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에 원서를 써?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에서 원서를 쓰겠죠. 학업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에 원서를 쓸 거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인하대 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둘 중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면접 일자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학교를 동시에 원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원서를 써?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쓰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의 초이스가 더 발생이 되어졌죠. 그게 바로 뭐냐면 카톨릭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만 의대를 선발하다가 올해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 일자는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초이스가 하나가 더 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썼을 때는 면접 일자가 겹치지만 만약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다면 카톨릭 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는 면접 일자가 겹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주대학교 지역, 다시 말해서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와 같은 활동 역량이 집중되어지는 또는 활동 역량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대학들의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가 달라지는 점은 말씀드렸죠. 종전에는 아주대의 인식이 활동 역량 중심의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라는 인식이 컸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주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다. 교과 중심의 학생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사고에서도 결국은 내신 성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대를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가천대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라는 인식, 또 내신 성적이 2.2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사고 중심의 활동 역량 중심으로 뽑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대와 가천대는 20명의 동일한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고 실제 충원율도 약 유사할 정도의 충원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면 실제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도 비슷한 성적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면 아주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 문항은 다른 대학의 자소서와 동일합니다. 1번 문항에 나와 있는 것은 글자수 1500자의 학습 경험과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2번 문항에서는 타인과의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징적인 건 3번 문항이 좀 다릅니다. 3번 문항은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도전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 내용은 지원 동기를 묻고 있거든요. 지원 동기. 근데 지원 동기인데 뭐가 다른 문구가 있냐면 다른 대학과 다른 문구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도전한 경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전한 경험. 그쵸?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 위쪽에다 좀 올려놓긴 했는데 자, 의대 자소서 진행하는 방법,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작은 문구 하나도 결국은 대학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 맞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이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아주대 의대 에이스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